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는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실을 피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남북개창 시작하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의 총격을 가해서 피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이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태의 배경과 쟁점, 전문가들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 발표와 북한의 통지문을 통해 본 시간대별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21일 낮 12시 51분 40대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 씨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해군과 해경, 해수부, 선박 20척과 항공기 2대가 투입돼 연평어장 일대 수색이 펼쳐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업지도서 내 CCTV를 확인하였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자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개인 수첩, 지갑 및 기타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유서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 우리 군은 북측 해역에서 특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올라탄 한 실종자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실종 사건이 접수된 지점에서 발견 장소까지 거리는 약 38km. 북측이 표류 경위를 묻고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을 포착한 군은 그가 실종된 공무원임을 확인했고 오후 6시 36분 대통령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밤 9시 40분경 해상에 방치돼 있던 이 씨에게 접근한 북한군 단속정은 총격을 가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우리 군 관측 장비에도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불꽃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해 반인륜적 행위라면서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고 통지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일관된 인내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한다.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뒤 북한은 통일 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통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또 총살 사건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단속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원 불명 인원이 북측 영해에 불법 침입했다가 군인들에 의해 사살됐고 시신이 아닌 실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만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우리 군 발표와 달리
북측은 실종자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지문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도 함께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친서 교환은 최근 한 달 내에 있었다며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먼저 북한이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고 우리 정부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이례적으로 사과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북한의 사과가 이렇게 신속하게 나왔는데 이런 공개 사과 사실상 처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유감 표명이나 이 사과를 한 경우가 전에 없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1968년도에 1.1 사태 직후에 북한은 이제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가 72년도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주석이 이우락 부장한테 일부 이제 맹동주의자의 소행이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6년도에 이른바 도끼만행 사건 때 그때 이제 이 북한군이 대변을 통해서 김일성 주석의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직접은 아니지만 일종의 유감 표명을 이제 간접적으로 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처럼 이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를 써서 한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제 통전부의 이제 통지문 형태이긴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 명시해서 대단히 이제 유감을 생각하고 또 사과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뭔가 피해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정도라고 한다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잘못했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고 또 처음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그 북한의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조 박사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까지 미안함을 표시한 것은 제 기억상으로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처음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전부장도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여기 통지문 보낸 거에 보면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들어있어요. 그런 걸 보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정말 유감이라는 표현 대신에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북측 설명에 따르면 이제 북한 구민들은 실종 공무원을 침입자로 판단을 해서 사살을 했고 또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방역 규정에 따라서 소각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한 우리 군과의 설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요 몇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번에 통지문 보낸 게 앞부분은 사고 조사 결과고 두 번째는 우리 군에 대해서 조금 표현 문제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 표현은 앞으로 이제 재발 방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정말 사과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고 발생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국방부나 해경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람을 발견한 우리 이제 그냥 A 씨라고 합시다. A 씨를 발견한 시간이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월북 의사를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는 그 정도만 말을 했지 그 이상은 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부윤물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에서 이제 이게 이 사람이 떠날 때 가져간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자신들이 영해에서 있는 그런 부윤물을 사용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차이가 있고 또 우리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윤물하고 그 사체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소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한 40분 정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의 사고 조사 내용을 보면 사체 문제는 일체 없이 부유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우리 국방부의 해경에서 발표한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통지문에서 나온 사고 조사 결과하고 내용이 달라요. 차이 나는 거, 북한에서 조사한 거, 우리가 발표한 거 그거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방금 우리 김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한국군의 발표 내용과 북한 그 전통문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측 전통문을 보면은 한국군이 해명 요구도 없이 억측을 했다. 뭐 이런 표현도 들어 있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는 했지만 이게 좀 아직 그 완벽한 의미의 사과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 실장? 예, 어제 우리 NSC에서 그 사무처장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진상규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책임자 처벌, 세 번째는 사과 및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 통지문을 보면은 사실 그 순서대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자체 조사한 사건 전말을 밝혀서 진상규명을 이제 북한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과 관련돼서는 북한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해상 그 규칙에 따라서 했고 행동 준칙에 따라 했다는 얘기를 밝힘으로써 사실은 자기네들의 책임은 없다. 그리고 불법 침입자가 영해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 규칙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처벌의 의사는 없다는 걸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사과와 이제 재발 방지책인데 사과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통전부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사과 표명을 했고요. 재발 방지책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그 북한 지도부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전 과정을 수록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도 지금 김열수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측의 주장과 또 북한의 주장이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전 과정을 수록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시비가 없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요구했던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다 내놨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북측에서는 자신들한테 아무런 그 해명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억측을 했다. 또 용어라든지 만행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썼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 이제 6월 9일 날 북한이 군 연락통신선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비상선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유엔사를 통해서 23일 날 오후에 전달했거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유엔사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북측은 자기네들은 우리 군으로부터는 아무런 통지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북한이 자신들이 먼저 선을 끊었기 때문에 나온 어떤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무장한 민간인을 향해서 총격을 가한 거 아닙니까? 뭐 협정이나 합의를 다 차지하더라도 이거는 좀 반인류적인 조치로 평가가 되는데요. 북한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비무장한 민간인이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으로 사격하고 또 그 시신을 뭐 소각을 했는지 어쨌든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나 또 우리 국민들의 감정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북한이 이렇게까지 했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북한도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북한의 경우는 사실 이제 주민의 60% 정도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요. 또 의료 체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물적, 인적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8월 말에는
그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 완충지대를 둬서 여기에 무단 진입하는 북한인이라 하더라도 사살하겠다고 포고문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밀수업자들이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처럼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이제 표류에서 북측으로 넘어간 우리 측 민간인에 대해서 공무원입니다만은 뭐 북한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잉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을 두고 야권에서는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벌어진 제2의 박왕자 사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이 박 씨 사건과 비교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최근 잇따른 제2북 사건과 연관성은 없는지 준비한 화면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북한 금강산에서 충격적인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물론 다른 금강산 관광객들도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갔던 주부 박왕자 씨가 해안가를 산책하던 중 북한군 해안초소 초병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겁니다. 북측은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쏜 뒤 시신까지 수습했지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 측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남북 공동조사를 북측에 요구했지만 북측은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죽은 당사자를 금강산 관광지에 상주하고 있던 남측 인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넘겨받아 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정부는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남북관계는 본격 냉전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대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어업공무원 피격 사건은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이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만큼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98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 선박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2년 이 협약에 서명만 하고 현재까지도 정식 비준하진 않았지만 비무장 민간인을 그대로 사살한 건 명백한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의 월경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군의 허술한 경계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북한 매체에 의해 알려진 한 탈북자의 제2북 소식.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2북한 탈북민 김모 씨가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한강 하구로 빠져나가기까지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된 건 모두 7차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측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일주일 넘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경계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제가 100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부분은 이 무한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한 탈북민이 강원도 철원 군부대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이씨 피격 사건 또한 실종에서 총격 사례 확인 때까지 꼬박 하루가 지나도록 우리 장비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 감시망이 허술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박왕자 씨 사건을 계기로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아예 중단을 시켰단 말이죠. 지금 북한이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당시만 해도 남북 관계가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파탄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어쨌든 남북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얘기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제 금강산 관광을 중지시켰죠. 그래서 북한의 명확한 사과, 재발 방지책을 명확하게 내놓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북측은 이제 유감 표시까지는 했지만 사실은 명확한 사과나 책임자 처벌이나 아니면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가 내걸었던 금강산 관광 중지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의 경우는 거꾸로 지난 6월 4일 김여정의 담화 이후 6월 5일 날 통전부가 대남 관계를 적대 관계로 전환한다고 했고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시키고 이래서 사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재개를 위해서 지난 요번에 공개됐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보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답서를 보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사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북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사고에 대해서 또는 뭐 사건에 대해서 남북관계 파탄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우리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여러 요건을 갖춰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답신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국민의 정서로 보면 북한이 비록 사과라는 표현을 썼지만 기대에 충족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진상규명이나 또 특히 이제 요번에 그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는 월북인지 아니면 표류인지도 분명하고 또 북한의 경우는 또 시신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은 총격은 가했지만 자기네 소각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엇갈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남북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단절됐던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고 다시 남북 채널을 복원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실장님, 네. 그 2달 전이었죠. 뭐 강화도에서 이제 탈북민이 월북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 2달 만에 또 우리 그 공무원이 서해 NLL 해상에서 월북 또는 월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군의 경계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군의 경계 문제는 상당히 비판받아서 마땅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상 탈북하신 분들이 재입국하는 사례가 꽤 많아요. 네.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주로 중국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중 국경선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된 거지만 북중 국경선의 가상의 1, 2km 안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물체든지 간에 사살해도 좋다라는 그런 어떤 수칙 같은 것들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7월 19일 날 바로 이제 강화도를 통해 가지고 월북을 이제 입국을 한 거죠. 한 거고 이번에 A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죠. 한국 국적인데 어찌됐든 이제 월경을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월북이든 재입국이든 또는 월경이든 그걸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19일 사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되는 많은 분들이 그 지휘관들을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고요. 보직 해임을 당한다든지 보직을 이동시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수구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 그거 이제 경계 보완을 한다든지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완이 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서해에 5개의 큰 섬이 있지만 사실상 NLL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연평도거든요. 뭐 대연평도, 소연평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북한 지역하고도 가장 가깝고 NLL하고도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9년도에 제1차 연평해전, 2002년도에 제2차 연평해전도 다 그 연평도에서 일어난 거고 2010년도에 11월 달에 일어났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도 바로 거기거든요. 그만큼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또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해 이 5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뭐 해병대를 포함해가지고 경계 근무라든지 어떤 수단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 조사를 통해 가지고 또 비판받을 것 받고 또 질책받을 것 받고 문책받을 것 받고 그러면서 보완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군의 민간인 총격 사건 판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우리 군과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대통령께 30시간 후에 사건 발생, 그것도 신고 접수에 보고가 되고 관계장관은 이틀 후에 시작된다는 이게 맞는 겁니까? 넉장 대응 아니라면 그게 뭐가 넉장 대응입니까? 소재가 확인되면 먼저 구출해서 우리한테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방송을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왜 그걸 미뤘나요? 왜 그걸 하지 않았나요? 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실시간에 확인하고 곧바로 대응하고 하는 것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 국제 망신시키려고 가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그 연설을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됩니다. 시신까지 태웠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적이. 지금 이제 북한의 상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걸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코로나 대책의 일환이다. 사람은 그렇게 죽여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권력의 낭비고 국민들을 이렇게 또 이런 문제 가지고 대립과 갈등으로 연결시키는 전쟁의 한복판에 또 우리 군이 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북이 우리의 어떤 정보 정찰 감시 능력을 아는 만큼 그 국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어요. 야당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뭐 우리 군은 올해 국방 예산만 53조입니다. 이렇게 쓰면서 그런 거 하나 모르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본질이 뭐 왜 늦게 알렸느냐, 정책 부조화 하느냐,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어떤 관계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솔직히 저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부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대응이 저는 잘못됐다.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 이건 인정을 하고 다음에 수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후속 조치입니다.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살을 하고 하는 것은 월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거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입니다. 북한의 어쨌든 공식 사과가 이루어진 만큼 남북 관계 변화 기대해 보는 건 좀 이를까요?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시 철회의 하나의 조치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건 사실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종전선언이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적어도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됐다는 상징을 보여준다면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종전선언 제안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또 명분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실장님,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달 7일에 7일 좌우해서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이번에 좀 이른 사과가 이 폼페이오 장관 방한과 좀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거든요. 관련이 전혀 네.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미국 간에 모종의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을 다시 방문을 해서 이번에 새로 총리가 된 분하고도 회담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동맹과 관련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북미 관계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한미동맹과 관련되는 것은 주로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미, 일, 호주, 인도를 연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소위 말해서 쿼드 플러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질문하셨던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미북 간의 관계죠. 그게 지금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한 얘기를 보면 그 김여정이가 7월 달에 대미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비판도 많이 하고 해놓고는 제일 마지막에 미국의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한 거 그 DVD를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미를 남겨놓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올 때 이 DVD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DVD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친서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뭐 우리가 얼마 전에 바브 누드가 이제 밝힌 것처럼 레이지라고 하는 분노라는 책에서 27통의 편지가 서로 오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번에 뭐 28번째 편지가 올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10월달 서프라이즈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와서 김여정 정도를 만나서 DVD도 전달하고 친서도 전달하고 그리고 10월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모종의 얘기를 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일 그것이 전제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핵심적으로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빠른 시간 내에 사과를 하고 미안함을 표현한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북미 접촉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그리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예, 북한이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지만 사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단 말이죠.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저희가 잊고 있다가도 북한이라는 나라의 존재감을 이렇게 확 와닿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사건 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뭐 대응책 이런 거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우선 김열수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방안을 앞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뭐 중재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이제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접촉을 통해서 사전에 어떤 조율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6월 이후에 지금 단절돼 있는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을 이제 복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거당하는 그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또 북미 관계를 복원했을 때 비로소 어떠한 그 대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과 미국의 이제 그 안보보좌관이 전화 통해서 얘기했듯이 지금 10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은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불안정한 길로 가느냐 아니면 안정화로 가느냐의 굉장히 갈림길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북한의 어떤 사과를 담은 통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북한의 그 답변이 미흡하다고 해서 이거를 내칠 것이 아니라 우리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채널을 복원하면서 계속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를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북한에 요구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전통문이 도착을 했지만 앞부분에 사건 개요가 있거든요. 그 개요 속에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한국의 국방부가 해경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 박항자씨 사건이 났을 때도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합동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백스 비슷한 것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북한에 대해서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주 마이너한 게 있고 좀 큰 게 있는데요. 우선 당장 지금 A씨라고 하는 분의 사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죠? 어찌됐든 그분을 정중하게 한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도 수색 작업을
혹시 조류에 의해서 떠다닐지 모르니까 하고 있지만 북한한테도 요구해서 사체를 수습해서 우리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보내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요구를 북한한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번에 이런 통지문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책임이 면탈이 됐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반인륜적 행위잖아요. 여기에 무슨 9.19 군사합의니 정전협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지금 덜먹여 가지고 네가 이거 위반했냐 안 했니 그게 아니에요. 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자 꼭 처벌해라 라고 우리가 분명히 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과문, 통지문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는 좀 하나의 모멘텀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북미 관계도 새로운 모멘텀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이 훨씬 더 여기에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처벌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가 훨씬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권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미국 북한 인권단체가 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유린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남북예창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 달 10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